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말을 아낀 측면이 있는데 여야 1위죠. 이재명, 윤석열 지금 세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이재명 지사의 그 성남시장 시절이죠. 그 성남 FC 그 후원금 의혹을 제기를 하자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당내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충돌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이제 양강 구도를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겠죠.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추격하는 분들의 아주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에 매몰되게 되면 단점만 부각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난 뒤에 왠지 입당을 하면 당이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고 나이 좀 떠받쳐주고 좀 이럴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웬걸 강력한 이제 견제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싸움을 외부로 돌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적과의 동심, 네. 예,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가지고 양강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당내에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검증을 피하고 공격을 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내 경선 구도를 뛰어넘겠다 이런 그렇죠. 의지로 보시나요? 지금 여야가 양강 구도로 됐는데 일단 1등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 당 내에서 자당 내에서 공격이 워낙 심하니까 내부 총질도 심하고. 근데 결과는 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그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과 함께 내려갈 수도 있는 그 우려를 하는 거죠, 두 분 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내부 총질하면서 싸우고 사생활이 계속 드러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과 싸우자. 적과 싸우면은 양쪽 그 진영에서 그래도 도와줄 것이고 차라리 양당 여야의 싸움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주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또 진위는 다 이 공방이 점입 가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검증이 여야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열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팀 협약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지금 후보 측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느낌인데 최근에는 그 지사직 유지 그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자들 간에 박용진,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지사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네.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사직 사퇴하라는 주장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런 기준과 잣대라면 지금 민주당의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전부 사퇴해야 되는 것이죠. 지사직의 무게와 국회의원직의 무게 그렇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네. 어떤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고 덜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정치권 전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 지사직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제주도지사직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제주도도 네. 제일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 방역의 일선에서 뭐 주말이나 연차 휴가를 써가지고 대선 행보를 하더라도 월화수목금 정도에는 지사직 역할을 충실히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도 지금 이 코로나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지금 그만두게 되면은 아무 권한도 없는 결정 권한도 없는 대행 공무원 체제, 그러니까 임명된 공무원이 대행 체제로 가거든요. 네. 무슨 책임감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져가는 게 맞죠. 국민의힘 안에도 당원 당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사직을 유지하고서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지금 현재 그 지사직은 네. 저 법에 공선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정치 도의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간통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통하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건 이제 정치 도의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 상황에서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지사직과 이 선거 경선 후보를 같이 뛸 수 있느냐? 정말 그 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하느냐? 오죽하면 이상민 그 민주당 의원께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지사직 내려놓고 경선에 몰두하라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지사께서 경북이니 호남이니 뭐 전국을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만 계셔서 경기도 주민들 1,300만 주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을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노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기도지사 현직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현직 프리미엄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고 정말 지사에 집중을 한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지금 선거에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로 그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88% 주기로 했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도 높고 그러니까 난 100% 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줘버렸습니다. 이거는 그 지금 경기도지사직을 프리미엄을 선거에 활용하는 거예요. 100% 실행이 된 건 네. 아니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지금 중이라는 굉장히 그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홍보하고 나는 뭐 다르다 이런 네. 차별성도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 지사직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드는 뭐 차량 뭐 전국을 다니면 차량비 쓰고 또 수행원들도 있습니다. 네. 다들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고요. 또 홍보비도 쓰고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시간 다 지금 경선 후보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만두고 네. 올인해라. 시각차가 분명히 있네. 오히려 그만두는 게 사실은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예의다. 아니고 예, 정치 도의다. 예의다. 순간에 그럼에도 짧게,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국을 댕기는데 경기도 예산으로 기름 쓰고 그건 할 수가 공무원들의 수행을 없죠. 그건 못합니다. 네. 그거는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철저하게 선거법 검토를 해가지고 네. 개인적인 대선 행보를 하는데 경기도의 예산과 경기도의 인력을 절대 못하게 돼 또 있습니다. 평일은 네. 보통 휴가를 쓴다든가 그렇습니다. 평일날은 네네. 이제 연차를 쓰고 개인 네. 비용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거 하면은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당장 네. 고발당해가지고 출마 못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경기도지사로 하는 것들이 지금 경기도지사로서 직무수행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간접적으로 선거 네, 경선에 좋습니다. 영향을 어쨌든 뭐 미친다는 해석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당 얘기 해볼게요. 네. 지지율 1인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공방을 벌이던데 입당하는 날부터 벌어진 이른바 지도부 패싱 논란에 이게 뭐 현재 또 보이콧 논란 이게 왜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까? 참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패싱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내 유력 주자와 지도부 이준석 대표 간에 이 갈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라는 사람들이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당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직접 캠프로부터 들은 얘기는 네. 그 캠프 내에 입당을 하자 말자라는 게 팽팽히 맞섰답니다. 그래서 아주 결단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 사전에 그 치킨 치맥 회동을 통해서 이미 입당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이준석 대표가 여수, 순천, 광양을 이제 방문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뭐 패싱 논란이 처음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뭐 보이콧 논란인데 이거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 정리하고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게 약간 그 서로 전달 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 상당히 그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자, 내가 봉사활동 못 가니까 니네도 네. 가지 마라고 이렇게 사주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어떤 일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많은 지금 1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 네. 13명의 후보를 모두 다 일정을 맞춘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야, 내가 이렇게 못 가는데 못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뭐 당신들은 어때라고 이 참모진들이 물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물어본 것을 뭐 사주했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분란이 일어나면 이준석 대표도 모든 걸 잃는 거고 후보도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어쨌든 서로 같이 함께 갈 수 봉합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봉합 단계로 들어간 거죠. 지금. 네네네. 근데요, 그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불리는데 정진석 의원이 이게 이준석 당대표 이게 충돌하는 와중에 그 멸치와 돌고래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후보가 멸치고 어떤 후보가 돌고래냐 이게 후보들 간에 또 발끈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표현을? 이게 급기야 이제 돌고래 편도 생기고 멸치 편도 생기는 거죠. 네. 저는 참 모멸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지금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후보들 보면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를 하신 분도 계시고 당대표 출신도 계시고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도지사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멸치가 돼버렸습니다. 네. 모멸적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있잖아요. 지금 이분은 뭐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 초년생이다. 잘 가르쳐 달라. 이러고 또 뭐 말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내 정치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정치 초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런 함께 경쟁하는 분들을 멸치로 취급하고 이것은 이 말로는 정치 초년생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오만불손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네.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 두 번, 세 번, 네 번 배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 드라마가 이제 시작된다.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걸 저는 굉장히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혹한 이야기 좀 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자 이런 편인데 네. 저는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배신이 시작이 된 것이고 네.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 지금 그 출마하신 분들 멸치 다 대쁘고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 간에 배신자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더라도 네. 받아서는 안 된다. 네. 아니 정치를 안 하려면 안 해야죠. 이렇게 배신을 하고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는 여야 간의 신사협정이 최재형과 윤석열을 계기로 정치권에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야권에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당내 지금 경선 주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또 네. 홍준표 또 원희룡 후보는 이거 아주 윤 전 총장을 해서 맹공을 했죠. 이게 도대체 뭐 무슨 그런 표현이 있느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문제는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정진석 대표가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이제 5선의 중진이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 근본적인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면 지도부가 후보들 13명 자꾸 이렇게 불러서 안 오는 사람들에서 비난받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가두리 양식장 가두지 말고 모두 다 좀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줘라라고 하시면서 요까지만 하시면 좋았는데 거기에 멸치 뭐 이렇게 고등어 이런 사이즈별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요. 네. 그 이준석 대표께서는 다 뭐 모든 뭐 멸치 돌고래입니까? 이렇게 같이 공평하게 하겠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멸치를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멸치 아주 좋아합니다.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돌고래는 뭐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상사에서 늘 쓰이고 소중한 건데 이런 그 단어 말장난으로 서로가 이제 뭐 격분하고 이러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후보들이 네. 자유롭게 뛰게 해라라는 취지였고 이준석 대표께서 당대표 되시고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용광로 같은 당이 아니라 그 샐러드 볼 그런 당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 녹여서 그 샐러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녹여서 녹즙을 만들면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 했는데 저는 아마 그 기조를 잘 유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김 의원께 좀 네.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발언이 있고 어쨌든 언급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이어집니다. 뭐 지금 여권에서는 일일 일 뭐 망망 일일 이런 일. 격한 표현까지 했는데 왜 이런 메시지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언인지 아니면 인식의 문제인지 여기까지 지금 지적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나는 소득 주도 성장을 찬성하겠다. 또는 52시간이 옳다. 이런 철학이나 가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언입니다. 제가 보기엔 실언인데 이번 이것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온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아시다시피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원전을 덮쳐서 원자로가 침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냉각수 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냉각수 공급하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여하튼 원자로가 열이 올라서 방사능 유출됐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당시에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어를 스킵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인터뷰할 때 서로 내가 말하는 걸 상대가 이해하니까 됐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날도 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진 해일이 없었다면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진 해일이 없었다면 이거를 이미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국민들이 다 그걸 또 그렇죠, 바로 일일이 그겁니다. 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레드 팀까지 이제 가동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래도 저희 당의 그 현재까지는 1등 후보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간단 네. 명료하지만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여의도 그 어법 아주 정확해 여의도 어법 좋습니다. 이런 걸 좀 빨리 좀 더 학습 능력 있으시니까. 근데 여의도 이 법이라는 게 뭐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빨리 좀 근데 터득을 이 부분은 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짧게. 네.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인식의 문제인지 실언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식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사회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 그것이 세계관이고 철학 아닙니까? 네. 실언도 아니고 인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짧게 하나 여쭈면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고요. 안철수 대표가 있는데 지금 뭐 통합이 당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제3지대를 염두에 둡니까? 삼지대 쉽지 않죠.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일단 네. 삼지대 되려고 그러면 자기 지지율이 적어도 한 10% 정도는 돼야 그럼 되고요. 안철수 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안철수 대표? 네. 지금 안철수 대표는 저는 몸값 올리기 위한 나름의 지금 셈법. 결국에는 하나가 될 거로 보이잖아요. 결국은 하나가 될 건데 지금 현재 합당되기 전까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관철될 때까지 계속 몸값을 올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의원님은요? 그 제3지대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이 플랫폼 정당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출마하려면 플랫폼에 탑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안철수 사이에 3지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급이 돼야지 이 3지대가 가능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아무리 뭐 야당 후보로 거론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안철수와 동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네.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정계 스스로 타의에 의한 정계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진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